2월 1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 탄핵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탄핵 심리도 열리게 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한 것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가 151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이면 된다, 과반이면 된다라고 해서 151명 이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열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 탄핵 사유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했다라는 게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탄핵 사유도 되지 않고 탄핵 의결 절차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탄핵 의결 절차가 151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하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 탄핵 절차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심리를 가질 것도 없이 그냥 각하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문형배 소위 권한대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를 하는 내용에서나 심리 절차 기한에서나 전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은 불복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깜짝 놀랐던 것은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탄핵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긴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가 4명이었고 또 탄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재판관이 4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날 탄핵이 됐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뭐 KBS, MBC 이사 승인한 것입니다. 방통위원 2명으로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때문이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2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각하나 기각을 재빨리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도 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끌 내용도 아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기각을 하면서도 4대4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 명 정도 소수 의견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사유도 되지 않는 이게 4대4가 될 수 있느냐. 지금 헌법재판소는 정상이 아니다. 그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입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 구속, 이 과정, 지금의 탄핵 심리, 이걸 모두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형배를 비롯해서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 조서입니다. 이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 어제 법정에서 국회 측에 의해서 검찰 조서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 통화가 있었고 이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검찰에서 한 진술한 내용, 이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 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형배가 앞장서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일부가 여기에 반발을 해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구치소에서 이 심리 기일을 변경해달라. 내일로 잡혀 있는데 내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정하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형사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는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연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시간만 오후 2시에서 3시로 늦췄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윤 대통령도 구치소로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문영배를 비롯해서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영배는 이렇게 형사소송법까지 어기고 있고 이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직원들과 문영배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심판 TF팀, 이 TF팀에 문영배가 많은 것을 책임을 떠넘기다가 이 헌법재판소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을 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반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대변인입니다. 공보관입니다. 이 공보관이 매일같이 지금은 좀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나와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게 모두 문영배의 지시였다. 재판관들이 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내용을 공보관을 통해서 문영배가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처럼 밝혀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지금 오늘 있을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건 그냥 각하입니다. 의결 정족수 200석이 필요한 부분을 의원식이 자기 마음대로 151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각하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에 이 내란죄 부분입니다. 이 내란죄 부분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내란죄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문영배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탄핵소추 국회 의결을 할 때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 내란죄 부분을 중간에서 빼버리면 이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내란죄, 내란 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중간에 빼버렸다. 그러면 국회 의결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7일에 있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를 할 때 그 내용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게 탄핵소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거짓말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허위 증언을 했다. 이걸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까 이 기자회견장에 또 국정감사장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이 검사들은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바꾼다라고 합니다. 어떤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까지 거쳐서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것을 재판 도중에 그 혐의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혐의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때 새로운 혐의를 만들어낸다. 재판 도중에. 이런 재판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부분을 혐의에서 뺀 것도 문영배가 거기에 동의한 것도 이 40여 개 권한쟁의 심판 이것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이 청구를 한 것인데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우원식이 마음대로 청구를 했다. 그 절차를 위반한 것인데 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영배가 나서서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해오든지 이렇게 종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문영배가 완전히 민주당으로 기울어 있고 재판 진행 자체도 지금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의결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40억 임명 촉구안을 의결을 하는 이런 해프닝 비슷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영배가 주도를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누구도 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 이걸 지켜본 뒤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불공정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소추안부터 지금 바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이 재판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고 그리고 한 보름 뒤에 선고를 하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하지 않고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의 탄핵 심리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건 믿을 수가 없다, 불신한다라고 하는 이 변호인들이 총사퇴를 하고 윤 대통령도 지금의 탄핵 심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중대 결심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